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띠띠빵빵. 현재 시간은 11월 29일 오후 9시 17분이고요 아마 이 영상 받아보실 때쯤이면 10시가 넘는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영상을 보실 거예요. 일단 주말에 제가 영상을 찍긴 했지만 또 주말 사이에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영상을 찍기 전에 글을 남겨놨지만 가장 중요한 봉이 뭐라고 했죠? 비트의 저점을 지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저점은 깨지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손절을 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또 존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제 포지션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에도 글을 한번 남겨드리긴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계속, 커뮤니티 글은 계속 지우고 있어요. 리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실 때쯤 내일쯤이면 또 지워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첫 번째는 주봉의 저점이 손절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플 같은 경우는 월봉의 저점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이 리플은 리또속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보시면 월봉의 저점이었던 저가 부분에서 딱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11월이 며칠이 남았죠? 디데이 2일이 남았어요. 이 얘기는 지금 한번 지지를 두드렸던 구간은 결국 한 번이 도달했다는 거고, 앞으로 두 번을 더 깨면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이번 주에도 지금 월봉 이평선상 볼벤 중단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번 주에 다시 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리플은 완전히 깨지게 될 겁니다. 제가 아마 리플 관련해서 영상에서는 이 주봉만 보고 이거 2분의 1 지점이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부터 리플은 이젠 손절만 봐야지 다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구간에 왔어요. 왜냐면 지금 월봉상으로는 매수가라고 했지만 결국 월봉으로서 투자하시는 분은 결국 매수가이기 전에 손절가까지도 온 거예요. 지금 볼벤이 중단이 여기 있는데 하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얼마의 가격이? 828원이라는 거예요. 828원이라는 거는 지금 이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지지를 받았던 이 가격까지 밀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딱 나왔던 월봉상 저점이었던 이 구간에 깨지면 그냥 손절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리플 같은 경우 월봉의 저점까지 왔다라고 말한 거고요. 틀리고 맞고 중요하지 않다, 투자는 대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제가 비트의 주봉이 뚫리면 손절을 하라고 했지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이게 뚫리고는 제 커뮤니티 글 보면 아실 거예요. 진환이 형에서 진환이 XX가, 결국 이 주봉이 뚫렸을 때 저는 비트가 하락을 하면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상승을 외치던 제 입장에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욕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를 욕한다고 해서 본인의 돈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대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락장이라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틀리고 맞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잘 대응하자. 오늘 영상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현금화냐 반반 전략이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500만원으로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의 저점이 끊어졌을 때 손절을 못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말했잖아요. 손절을 못하면 애매할 때는 그냥 반을 손절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고 투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어느 순간에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영상에서 다뤘던 메디블록은 아직 유효하다. 제가 아마 토요일 영상이었나요? 그때 메디블록을 계속 다뤄드렸는데요. 현재 가격은 97.3원이에요. 아마 가격을 추천드렸을 때가 아마 이때 부분이었으니까 그때 추천이 100원 미만이었거든요. 그때 사신 분들은 이 가격에 예를 들어 109원 이런 가격에서 사고 팔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이겠지만, 우리가 이런 잔파동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 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월봉상으로 리플하고는 정반대의 차트가 나오고 있죠. 월봉상으로는 지금 어떻죠? 상승 차트로 계속 변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으로도 사실상 양봉으로 끝났고요. 아직 차트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메디블록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퀀텀도 아직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퀀텀은 반감기의 여하에 따라서 제가 차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일단 주봉상으로 양봉을 돌리긴 했어요.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월봉상으로도 상승하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일봉상으로 보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반감기라는 소재
소재였을 때는 두 가지 형태로 갈 수 있는데, 첫째는 반감기 이전에 이때부터 타셨던 분들은 계속 수익이었을 때 이게 다시 꺾여서 내려오는 패턴으로 이 바닥을 다시 보는 흐름. 그렇게 되면 주봉상 올라온 이곳에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게 다시 꺾이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 이 채널에서 타게 돼요. 결국 이 차트에서 중심값에서 눌림을 받고 다시 돌파 흐름을 나오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왔을 때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는 쭉 상승을 하다가 반감기 때는 상승을 한 게 아니고 눌렸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의 흐름까지 전고 돌파를 했거든요.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반감기의 소재. 그래서 커뮤니티의 반감기 때 퀀텀은 아직 유효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커뮤니티에 남겨드렸던 거 오늘 영상으로 다뤄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메타 순서가 NFT부터 지금 현재 웹 3.0까지 계속적으로 차트가 돌아오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코인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는 살아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들은 계속 주봉과 월봉이 살아있다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스테이도 월봉은 살아있거든요.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스택스도 지금 어쩌죠? 12월 30일날 메인넷이라는 호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월 한 달 뒤에 차트를 본다고 하면 사실상 아까 나온 것처럼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주봉에 이 말아 올렸던 게 리플이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리플은 말아 올려야만 이 차트는 살아나는 차트고, 그게 아니면 이 차트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조건 리플은 말아 올려야만 살아요. 그게 바로 비교하자면 스택스랑 가장 유사하고요. 스택스는 지금 이 흐름에서 바로 장대 음봉에서 살아나고 있죠. 스택스는 12월 30일에 호재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주봉상 이번 주에 확실히 종가를 살아난다면 이제부터 스택스는 사실상 12월 30일까지는 호재의 영향을 받는 코인이기 때문에 모아가도 되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리플은 반대로 리플 주봉이 죽으면 이제부터 리플은 쳐다보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댓글 관련해서 달아드린다고 했는데요. 퀀텀은 12월 1일 반감기인데 이후에도 계속 들고 가야 하나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만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리플 관련 답변도 해드렸고, 김프가 많이 올랐을 때 다른 거래소도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현물은 업비트, 그리고 요즘 빗썸장 좋았죠? 빗썸, 그리고 선물은 비트겟 이용하고 있어요. 비트겟은 떡상 메들리라는 채널 보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하락장 때는 현물을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리플 빼고 퀀텀 매드 이더 들고 와도 되는지 말씀 좀 궁금하네요. 자, 퀀텀은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렸고, 매디도 지금 다뤄드렸어요. 이더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비터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이더 차트는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9일 그리고 12월이 되기 디데이 2일이 남았어요. 그 얘기는 결국 앞으로 12월의 장이 저는 크게 보면 연 1년의 봉을 종가를 치는 날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차트를 봤을 때는요, 비트는 분명히 주봉상으로는 죽은 게 맞아요. 근데 여러 트레이더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추세 라인이거든요. 지금 이 나왔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이 꼬리가 달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만약 매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반반 손절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손절을 하면 지금 이 가격에서는 사야 돼요. 그게 얼마냐면 지금 이 빠지는 가격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6,660만원이에요 6,660만원 50%를 손절하신 분은 여기서라도 개수를 담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차트를 그린다는 얘기는요, 차트상 알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장난을 치는 도미너스 차트거든요. 지금 이게 빠지는 차트가 도미너스 차트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박스권 라인에서 저는 비트가 계속 아래 꼬리를 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평선에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솔직히 두 개밖에 없어요. 시간을 끄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꼬리를 달리는 이 차트들 있죠. 지금 얼마 전에 엘사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100BTC를 그냥 샀다는 거 있죠. 기관도 그렇고 지금 세금이 1년 동안 또 유예가 됐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나왔던 이 파티원으로 나왔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저는 계속 지지를 받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3,500을 손절을 하긴 했지만 저는 다시 이 구간에서 담을 생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평선에 올라오는 거에서 담아야지, 저는 지금 아무리 봐도 사실상 정말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주서야 할 타이밍이지, 과연 이게 차트를 무너지는 흐름인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이게 만약 무너지는 흐름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칠 게 아니라 일봉성으로 보면 지금 이 저항대를 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 저항대를 가지 않고 여기 중심값이었던 2분의 1 지점에서도 되돌림 받지 않고 그냥 내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차트 있죠. 이 차트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지금 이 매물대에서 그대로 다시 소화를 하면 시간상으로 12월 11일 전에 이 부근을
이거를 다시 와리가리를 하면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릴 가능성을 지금 높이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변이에 관해서 뉴 바이러스부터 여러가지가 이슈가 작용했잖아요. 이런 게 결국 악재인데, 우리가 2017년도에 보시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보를 갔을 때 진짜 많이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더라도 지금도 보면 이평선의 추세를 계속 눌렀다가 쭉 뺐다가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이 파동을 보면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의 높이가 커지고 세 번째 산이 더 크게 오고 그 다음 더 크게 그 산을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산의 높낮이가 첫 번째 산 그리고 두 번째 산이 더 높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다음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오고 세 번째 산 어떻게 해서 더 높게 찌고 다시 여기까지 뺀 다음에 더 큰 산은 이렇게 그렸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분명히 주봉상으로 내 전략상으로 손절을 했을 뿐이지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거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산이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할 거면 이때 나왔던 산보다 아래로 가야 돼요. 그게 얼마다?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상승전 직전의 산만 보더라도 지금 산의 위치를 보면 이때 나왔던 그림 있죠.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 그리고 빠지고 쭉 갔죠. 그러니까 이 산의 높이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산 그리고 쭉 가죠. 이때부터 산 골릴 때 일봉상으로 보면은 계속 털어요. 이 꼬리들 보세요. 지금 계속 털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로지 관점은 계속 우상향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제가 손절을 한 거는 내 매매를 했던 기준에서 주봉이 이탈을 해서 손절을 했을 뿐이지 월봉상으로 완전히 추세가 무너진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할지언정 다시 매수할 찬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명히 메타순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은 디데이 1일이니까요. 우리 투심을 한번 잡아보고요. 과연 이 11월의 월봉을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 제대로 한번 다시 잡아보자고요. 저는 11월에 투자에 대해서 확실히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변명할 여지가 확실히 없고요. 하지만 저는 1년 중에서 딱 한 달을 실패했을 뿐이지 앞으로 저에게는 더 많은 승리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손절은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 전략이고요.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매매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 점 항상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명언으로 하나 대신하겠습니다. 투자 명언 중에 정말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바로 지금 띄우는 사진인데요. 항상 멀리 내다봐라.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 이제 태동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실상 우리가 어피티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더라도 뭐가 떴냐면요, 바로 이 어피티 NFT가 출시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금 또한 유예를 했어요. 근데 이 유예를 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적극적으로 소비자 그리고 코인을 이용하는 투자자분들을 보호하는 의견을 정말 몇 년 동안 지체되다가 이제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이클을 보면 굉장히 우리는 멀리 온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때부터 존버한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사실상 이게 2018년도부터 22년까지면 몇 년이죠? 3년이에요 3년 동안의 시장을 겪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이때부터 이때까지 사실상 어떤 장이었죠? 솔직히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리고 한 번 더 빠졌을 때 있죠. 이때 개미들 다 털려나갔고요. 마이너스 95% 이렇게 찍혔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회복 못한 애들도 있고요. 지금 와서 이제 NFT다, 웹이다, 그레이스케일이다, 디파이다 이런 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이 시장이 진짜 기관으로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진짜 초입구인 태동기일 수 있다는 거니까, 멀리 보면 저는 항상 우상향이라는 거는 항상 똑같대. 내 매매에 있어서 어떤 매매를 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최소한 누사이퍼 같은 것들 있죠. 1000원 깨지면 그냥 사라. 그게 저는 기다리는 건 800원이었지만 댓글 중에 진환이 형 따라서 누사이퍼 샀는데 수익 계속 보는 형들, 그런 형들 뭐 20% 30% 계속 본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 그런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코인들 있죠. 이거 완전 기회의 땅이거든요. 10심 매매법은 내가 1년에 한 번만 매수라도 되거든요.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알고랜드 제가 뭐라 했죠? 이거 고가 얼마였죠? 12,390원이었어요. 제가 이거 상장한 당일날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1239원 10집 매매법으로 봐라, 떨어지면. 그때 댓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200원이 어떻게 가니? 그때 5,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댓글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1239원이요 근데 제가 말했죠, 이런 거 그냥 딱 하나만 기다려도 돼요. 누사이퍼 지금 이런 알고랜드 있죠? 그러니까 10시 매매법일 때 매매 한 번만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나는 300% 500% 먹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장이 어딨어요. 우리 어떤 금융 사이클을 보더라도 이렇게 먹는 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때요? 지금 횡보해요. 지금 가장 큰 거 뭐죠?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금융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대출 규제 있죠. 내년 12월하고 내후년 지금 부동산 시장 마찬가지예요. 금융 사이클에서 300% 500% 먹는 장 지금 없어요. 근데 내가 과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난다고 이진아 전문가 틀렸다, 사면 안 된다, 얘는 전문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 300% 500%인 장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난다고 풀매수하고 존버하면서 틀렸다고 한 거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장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근본은 뭐다? 항상 멀리 내다봐라. 그걸 잊지 않고 내가 매매를 해야 어떤 매매를 하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복귀하고요. 11월 29일 오늘 아직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디데이 1일이고요. 내일 마지막 11월 최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